국내 여성 암 2위,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 유방암. 지난 15년 사이에 유방암 환자 4배 이상 증가. 유방암 환자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서 현재 한 해 유방암 발생 환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유방암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30, 40대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어떤 상실감 때문에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갯벌의 진주를 찾기 위한 진흙 속 숨바꼭질. 율곡 이 선생님께서는 어머니 심사임당을 여시고 나서 치료에 빠졌을 때 바로 이 드시고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는 항산화 물질인 프롤로게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은 항암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억제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방암 후유증을 이겨낸 기적의 항암 밥상의 재료는 이게 제 건강을 지켜준 이에요. 오늘의 건강고수 권현숙 씨입니다. 밥상에 올라가는 채소는 직접 키워서 먹는다는 현숙 씨. 채소를 썩혀 퇴비로 사용할 정도로 텃밭은 그녀의 중요한 공간이라는데요. 힘든 밭일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모님이 너무 농약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재료를 먹기 위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길러서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식재료 같은 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아팠었어요. 아프셨다고요? 예, 암 수술을 했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한때 암 환자였다. 2007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전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수술하면서 열어보고 가슴 쪽에 부위가 크면은 유방 자체도 가슴을 절제를 해야 된대요. 하여튼 병원에서 이까지 오기 전에 막 터져요. 그래 와서는 막 한 3시간에 한 5시간 정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잠잘 때가 많아요. 그래 그 정도로 힘을 덜 하더라고 처음에는. 8년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알게 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유방암. 한쪽 가슴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했던 상황. 여자로서의 상실감이 현숙 씨를 덮쳐왔습니다. 주스 한잔 하고 왔어요. 8년이 지난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근데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궁금하세요? 네. 한번 그럼 드셔보세요. 아 이거 저 마셔봐도 돼요? 예. 근데 색깔은 되게 이뻐요. 예. 맛으로 재료를 알 수 있을까요? 되게 맛있어요. 예. 새콤달콤하고. 예. 점점 더 궁금해지는 주스의 정체. 지금껏 저를 잊게 해준 완전 보물이에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지금? 유방암을 이겨낸 기적의 재료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베일에 쌓인 재료를 찾아 도착한 곳. 탁월한 항암 효과를 지닌 비밀 재료는 무엇일까요? 어머니 차 타고 40분 동안 왔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요? 사력이 좋고요. 뭐가 단단한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먹고 난 아주 좋은 보약이 있어요. 무언가 발견한 듯한 모습인데요. 이건 연꽃인데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연꽃은 분홍색이거든요. 그거는 연꽃 홍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뿌리를 먹어요. 밑에 뿌리를 먹고 그냥 꽃은 하고 이거는 차를 하는 백년꽃이에요. 홍련은 그 백년에 비해서 뿌리가 약 한 3배 정도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식용으로 쓸 때는 주로 그 홍련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백년은 주로 그 꽃잎을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연꽃에는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행을 좋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연꽃뿐 아니라 연잎도 귀한 음식 재료로 쓰인다는 현숙 씨. 그런데 아까 건강 비결이 단단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땅속 깊이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이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서. 진흙 속에 숨은 재료를 찾기 위해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신발이 자꾸 벗겨지노. 땅속 깊은 곳에 꽁꽁 숨어있는 보물 발견. 점점 아래로 파내려가자 검은 진흙 사이로 서서히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드디어 공개되는 항암 밥상의 재료.
이게 제 건강을 지켜준 연근이에요. 연근은 연꽃의 땅속 줄기로 연우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예로부터 피를 멎게 하는 지혈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근 되게 크네요? 원래 이렇게 길어요? 가을에는 이게 4마디가 돼요. 지금은 햇연근이라서 지금 2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대구는 연근의 주요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구가 날씨가 좀 이렇게 덥잖아요. 이거는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더워야 돼. 여기는 흙이 찰흙이에요. 그리고 일반 흙보다는 훨씬 더 육질도 단단하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뮤신. 실처럼 막 나와요. 이게 뮤신입니다. 네, 연근에는 비타민C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암작용에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뮤신이라고 연근을 자를 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부분, 이 성분은요, 우리 몸의 위벽을 보호하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여름 내 영양을 품고 있다 이맘때부터 가을까지 수확한다는 연근. 올해 첫 수확한 햇 연근의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맛이 어때요? 아삭아삭하고요. 좀 단맛이 나네요. 아, 연근이 달아요? 가을에는 묵은 거는 보면은 단맛은 없거든요. 그냥 무 맛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햇거라니까 그리고 밭에서 금방 이렇게 캔 거기 때문에 다네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 먹어봐도 돼요? 예. 저 달아요. 응. 이게 무 같은데 약간 단맛이 나요. 이걸 한번 잡숴보세요. 또 다르지요? 이게 더 아삭아삭하고 이게 더 사과 같아요, 이거. 네, 부드럽잖아. 네. 그래서 얘는 마디마다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여기는 끝은 조림. 예. 요거는 샐러드용. 연근은 마디에 따라 조리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스스로 꾸준히 먹어온 연근이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3개월서부터 조금 몸이 생기가 있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완전히 좀 틀려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많이 먹게 됐죠. 저도 몇 년 전에 당뇨가 좀 있었는데 당뇨로 인해서 농내장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연근도 뭐 같이 먹고 지금은 이상 없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당뇨로 인한 녹내장을 앓던 남편도 연근의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연근이 당뇨는 물론 당뇨 합병증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연근은 우리에게 익숙한 조림 외에도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벗겨낸 껍질을 안 버리고 왜 모으세요? 보통 거의 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은데 우리가 다 버리고 먹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이용해서 연근을 전을 구워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는 현숙 씨.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요? 뿌리 채소인 연근이라든지 마와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시는 것보다는 솔로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근의 영양소는 녹말로 보호되어 있어 열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누구나 버리는 껍질을 사용해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껍질의 재탄생, 연근 껍질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연근을 이용해 주스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연근 넣고요. 요구르트 넣고 사과랑 같이 갈아서 드시면 맛이 좋아요. 연근의 해독 성분을 높이려면 갈아서 음료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요. 이때 사과나 요구르트를 첨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근과 요구르트를 배합할 경우 과로로 인한 코피나 두통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현숙 씨. 어머니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 소금을 가지러 왔어요. 소금이 이게 지금 한 18년 정도 된 소금이거든요. 소금도 오래 묵힌 것이 좋은 건가요? 소금은 오래 두면은 짠맛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단맛이 돌아요. 소금은 연도에 따라 주로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데요. 과연 18년 된 소금은 어떤 음식의 맛을 더할까요? 연잎밥을 할 때 그냥 맨밥을 먹는 것보다 소금을 넣으면은요, 반찬 없이도 이 잡곡밥을 해서 연잎에 싸서 먹으면 간간하니 참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금을 넣은 밥은 빨리 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연잎의 향을 잃지 않기 위해 밥은 미리 지어서 사용한다는데요. 여기에 잡곡을 곁들여 건강을 지킨다고 합니다. 연잎에 이제 각종 견과류 콩을 넣고 싸서 다시 한번 쪄요. 밥에 연향이 배어서 훨씬 맛도 있고, 그리고 밥을 오래 두어도 시지가 않아요. 각종 재료를 더하고 연잎으로 곱게 싸면 준비 끝. 연잎밥을 찌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보통 5분에서 한 7분 정도 찌면 되는데요.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오르면 부풀어 올라요. 익게 되면. 연잎은 항균 작용이 있어 음식이 잘 상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때문에 옛날에는 먼 길을 떠날 때면 음식이 쉬이 상하지 않는 연잎에 밥을 싸서 다녔다고 합니다. 향긋한 연잎 향을 가득 머금은 연잎 영양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남편 종찬 씨가 무언가 준비 중인데요. 근데 그건 뭐예요? 수백 년 된 기아장입니다. 수백 년 된 기아장이? 네. 근데 이거는 왜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복사열로 굽기 때문에 고기가 기름도 잘 빠지고 아주 맛있어요. 고기 요리를 할 때도 연잎은 빠지지 않는 재료. 연향이 은은하게 나면서요. 육즙은 빠지지가 않고 기름기만 빠지면서 굽고, 그리고 잡내를 없애줘요. 그런데 그 흰 종이는 뭔가요? 한지예요. 한지요? 예, 한지는요, 고기에 육즙은 살아있고요. 기름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한지를 사요. 정성이 들어간 만큼 잠시 후 만나볼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과연 연잎에 싼 고기는 잘 익었을까요? 노릇한 겉모습에 기대감은 더해져만 가는데요. 한지와 연잎을 벗겨내자 육즙 가득 머금은 고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기와 연잎을 함께 두려면 냄새와 기름기를 잡을 수 있다는데요. 불필요한 기름기는 쏙 빠지고 촉촉함은 살아있어 그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연꽃으로 식탁에 향기로움을 더할 텐데요. 연꽃차 할 거예요. 연잎에 향이 이제 물을 부으면서 연꽃 잎에서 이제 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차를 먹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머금자 활짝 피어나는 연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부의 건강을 지켜준 항암밥상, 연근 건강밥상이 완성되었네요. 뿌리부터 꽃까지 약이 되는 연, 식사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라는데요.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준 연근은 저희 건강 지킴이고 흙 속의 진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연근을 먹고 잘 살자니. 활짝 핀 연꽃차처럼 향기롭고 여유로운 삶 되세요.